예, 오늘 당 대표로서 첫 발을 내디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당내 견제와 함께 야당의 특검법 발의가 잇따랐는데요. 당장 내일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한동훈 후보의 첫날 그리고 오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태그도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오시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열렸고요. 그 결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늘 출범하는 자리였고, 자, 살펴보자면 신임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자리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당대표 낙선자 후보들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뽑혔을 때는 예. 한 닷새 뒤에 열렸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전당대 끝나자마자 바로 아마 그 오늘 열린 만찬은 보면 어쨌든 이번 전당대 과정에서 어떤 한동훈 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다. 또 후보자들 관계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침축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전격적으로 아마 의기투합이 돼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리에 이 낙선자들도 함께 원희룡 후보나 예. 함께 다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좀 서로 좀 다독이고 좀 툭툭 털어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저런 것들은 저 낙선자까지 부르게 되면 예. 한동훈 대표나 새 지도부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새로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당청 관계를 만든다는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만을 초청해서 좀 사실 굉장히 좀 공식적인 그런 대화나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삼겹살 만찬을 하면서 약간 회식 같은 축하 회식 같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를 오늘 하더라도 낙선자들 오는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은 어떤 새로운 어떤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생각한다면 약간은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볼 때는 조금 정무적 기능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장 화면도 들어오는 것들을 보니까 인원들 정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였던 다른 인원들도 많이 왔는데 어떤 의미들이 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예. 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이 당정 관계도 당정 관계고 일단 지금 여권의 분열이 가장 걱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균열, 분열이 말이죠. 그러니까 낙선자까지 부른 건 아무튼 간에 워낙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워낙 갈등이 증폭됐었잖아요. 네거티브로 일관했던 전당대회였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낙선자도 불러서 같이 화합을 모색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절박함을 표출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신임 지도부와 이제 그 오찬이건 만찬이건 회동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상례인데 낙선자까지 다 부른 건 아마 그런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만큼 여권의 이 화합이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어떤 그 단합 같은 거 이걸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최고위원들 벌써 포문을 열었던데 김민전 최고하고 김재원 잠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로 볼 때 저런 만남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남이 물론 중요합니다. 만나서 같이 또 이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워낙 지금 이제 이 민감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야당은 벼르고 있는 거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정책을 보일 것인가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의 변화를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네. 예.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선 기준으로 유능함을 보겠다. 그리고 개파를 없애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성원 가운데 확실한 친한계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2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탕평 인사라는 원칙 아래 친윤계 인물들은 얼마나 기용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은 한동훈 대표로 62.8%라는 압도적으로 사실은 대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아마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뽑는 과정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그냥 보수 혁신, 새롭게 보수를 혁신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외연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표 인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어떤 친윤계를 끌어안는 어떤 탕평 인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부 인사.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그때 박근혜 비대위 때 보면 그때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발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인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제2의 이준석 같은 그런 인물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좀 맡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가장 호흡을 맞추는 정말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표 인사에서의 핵심은 탕평이 아니라 어떤 혁신 인사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보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아마 한동훈이 앞으로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한동훈 신임 대표 최우선 과제 당내 화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탕평보다는 혁신 인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올라 있을까요? 뭐 아직은 뭐 하마평은 아직은 없어요. 예. 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예. 아직은 잘 알 수 없는 거고 혁신도 해야 되고 화합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 권력이 3년이나 가까이 남았어요. 3년 가까이 남은 권력이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을 하되 당연히 그 해야 되죠. 왜냐하면 62.8%의 당심의 지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변화하란 얘기예요. 예. 변화하란 얘기가 그 당심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쇄신, 혁신, 변화가 키워드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희룡이 이제 뭐 전 후보입니다만 의원도 원희룡 전 장관 같은 예. 경우는 아무튼간에 워낙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양쪽에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치유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어느 한 목소리를 내되 그게 다양성과 이제 건강한 이제 긴장 관계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이제 혁신적으로 가면은 대통령과의 균열이 이제 너무 빨리 올 거라고요. 이거는 여권 전체가 괴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인식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력 그리고 어떤 인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건 저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유난히 그 원팀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또 전대 끝나자마자 이렇게 다 같이 부른 건데. 반찬을 했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말을 보면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생산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건강한 당정 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 다 좋은 얘기예요. 대통령 말씀도 같이 화합하자 좋은 얘기고 건강한 그리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 좋은 얘기인데 이게 함의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냐 문제인데 지금 당에는 지금 완전히 한동훈 세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62.8%를 어떻게 다 반영을 해내서 예. 혁신과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지금 어쨌든 이 해병대원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는 워낙 좀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 문제죠.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 예. 이거를 그러니까 양쪽을 어느 한쪽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다가 이제 대통령실이 워낙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완전하게 서로 이제 예. 색깔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색깔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인선에도 큰 관심이 쏠리는데 앞선 질문 2개에서 2번 다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어제 당선이 되자마자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 질문들이 있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 중에 2명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검 원내대표에게 정권이 있다. 김민전 최고위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즉 원내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원팀이라는 기조 안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 제3자 특검법 어떻게 좀 진행되겠습니까? 그 두 분 최고위원들이 말씀 맞거든요. 예. 당헌 당규에 따르면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없고 단지 한동훈 대표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을 포용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해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검법에 대한 이견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토론을 통해서 예.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안하는 제3자 특검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그 이태원 참사 특검처럼 저는 이 부분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그 특검만 되면 저는 여야 간에도 충분히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땐 그 민주당에서 안을 받아들이면 저는 대통령실하고도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아마 최고위원들이 당교상에 따른 어떤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지난 총선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첨부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마 공수처의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면 예. 내후년인데 만약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면 지금 채무상병 특검에 대한 그런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좀 선제적으로 이 채무상병 특검법은 선제적으로 털고 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당 내에서의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당내에서는 아마 그런 예. 의견들을 아마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 같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왜 제3자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앞으로 좀 충분히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의견 좁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당선된 최고위원 2명이 한동훈 대표에게 어쩌면 각을 세우는 것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 같으면 대표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말은 되죠. 특검이 당연히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는데 원내대표는 예. 선출직이에요. 투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만 대표가 좀 뽑히자마자 그 최고위원 같이 뽑힌 분들인데 지도부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 아니다. 이건 당의 화합을 모색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리고 특검은 원내대표에게 정권이 있다. 대표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고 그 얘기잖아요. 대표 선거 왜 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이 말이 아주 이제 팩트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정치는 언어로 하는 것이고 언어의 함의가 뭔가 중요하잖아요. 이 얘기가 당연히 맞지만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상당히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런 적대까지는 말을 하면 언론에서 막 주목할 거라는 건 사실 이들이 아니, 모르지 일부러 않았을 텐데. 알고 왜 얘기했겠죠. 그랬을까요? 알고 예. 얘기했겠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친윤의 색채를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정치적으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평론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정치인들이니까 이런 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예. 지금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 원리가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에요. 반응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반응은 뭡니까?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압도적으로.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지금 특검을 하라는 건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그 특검의 추천의 주체 이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그것도 공약으로 제3의 법안을 내는 거예요. 수정 제안을 그렇죠. 했던 거고 그 부분을 영남 당시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당심이 추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화합을 모색할 수 있나요?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보세요.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당정은 하나다.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 강조보다는 그 얘기는 물론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생산적인 당정관계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변화와 대안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한동훈이가 아니고서는 이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62.8%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최고위원 된 분들이
이렇게 특검 원내대표의 정권이 있다. 당대표가 이래가지고 할 얘기 아니다. 이거는 딱 친윤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이 첫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연임에 따른 일극체제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TV 토론회 어떤 모습들 연출될까요? 일단 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예. 지금 민주당에 보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러한 일극체제, 특히 다양성과 어떤 다원성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DJ 이후로 어쨌든 처음 이제 당대표 연임이 되는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 어떤 사부 리스크가 굉장히 민주당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지금 득표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9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어느 정도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원들만의 어떤 전당대회로 지금 전락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도원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아마 조금 어떤 각성이나 어떤 반성을 조금 촉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상의 어떤 추대 대회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뭐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첫 TV 토론회 어떤 모습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라는 단어도 부족해요. 국어사전에서 뭔가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압도적이다, 예. 일극체제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4차 경선 누적 득표율이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후보가 예. 91.7%고 김두관 후보가 7.1%. 예.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고, 전 차라리 진짜 추대를 하는 게 낫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당대회가 희화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70대 뭐 30 이렇게 가면 몰라도 이게 91대 7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야말로 압도적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야권 내에서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차라리 추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저도 김두관 후보가 30%가 나오고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이제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하기야 조국혁신당은 뭐 99.9% 나왔으니까 뭐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주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른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3년 남았잖아요, 대선이. 근데 이대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과연 이 자체가 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중도층 유권자가 이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본회의 격돌 전망이 됩니다. 자, 국회 상황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 내일 방송 4법 처리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모두가 이 방송 4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뭐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진행이 된다면 또 여당에서는 이번에 또 필리버스터 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체포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예. 지금 방송법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냥 뭐 민주당에서 일단 강행 처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하는 이런 수순을 계속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또 뭐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뭐 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예. 또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민주당에서 또 그것을 막고,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 보내지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도돌이표 전국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 뭐 노래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처럼 여야 간의 어떤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한쪽은 계속적으로 민주당 강행 처리,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조금 바람직한 상황인가.
지금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전혀 타협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좀 이르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사실 뭐 방송사법뿐 아니라 뭐 지난 뭐 국회 마지막에서 또 그랬었고 지금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뭐 교수님 말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송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 왜 물러날 수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여야가 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지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도 그렇잖아요. 대개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하루예요, 청문회가. 이틀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 지금. 그렇죠. 네? 이게 그만큼 야당이 지금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특히 MBC, MBC 사장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야 모두 이 공영방송, 특히 방송에 대한 이 부분을 대단히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니까 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 하는 건 야당은 어쨌든 이사진을 좀 늘려서 예. 여당, 여권의 그 입김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자체도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권은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여권은 반대로 정부의 좀 이게 친성향, 예. 정부의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사장을 하려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이동관 위원장, 그 김홍일 위원장 다 예. 탄핵하고 또 사퇴를 본인이 하고 이번에도 이진숙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그런 또 전철 또 밟지 않을까 또 우려가 돼요. 아까 필리버스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 참 이거는 양쪽 다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양쪽 다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말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소용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런 그런 얘기 제가 해야죠 볼 때 저희가. 뭐 얘기는 해야죠. 얘기는 해야 되지만 뭐 이분들이 듣겠습니까? 다 각자의 그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좀 답답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최창렬 요김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